누적 100만 원씩 투자했다. 지금 얼마? 4억 2천. 그럼 1000만 원 투자했다면 42억. 그리고 은퇴. 파이어 하는 거죠. 자산 시장도 어렵고 미래 전망도 불투명한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 저는 자산 배분이 아니냐. 지난 시간에 일본 국민연금이 부동산 시장 30년 불황, 주식 시장이 30년째 1989년 고점을 못 뚫는 이런 불황인데도 연평균 수익률 4.3%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거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투자의 미래가 잘 안 보이고 투자하기에 겁나고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의 첫 번째 원칙,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자산들이 세상에는 존재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짝이 뭐냐 하면 한국 주식이랑 환율이에요. 주가가 급등하는 날 보면 환율 떨어지고요. 환율이 급등하는 날 보면 주가 폭락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27%, 6% 정도 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외국인 지분이 많고,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상승할 때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지금 이거 한국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니까.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의 매도 욕구가 높아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은 뭐하러 투자했어요? 수출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투자한 경기 민감주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좋아질 때 한국 좋아지는 걸 알지만 경기가 조금만 나빠진다 생각되고 수출이 조금만 나빠진다 싶으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세계 경기가 나빠지고 환율이 조금이라도 오를 일이 보이고 그러면 다 팔아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는 건 수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수출과 외국인 매매가 반대로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25년 내내 환율 상승하면 주가 안 좋고 환율 떨어지면 주가 좋은 관계가 유지돼요. 따라서 이 둘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의 가치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 둘 다를 투자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1년에 한 번만은 제발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달러 자산에 얼마, 원화 자산에 얼마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많이 오른 걸 좀 팔아가지고 손실 난 걸 메워줘야죠. 이렇게 자동으로 비율을 맞춰주는 것을 리밸런싱, 비율 맞추기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언제가 좋으냐고요? 연말정산 받을 때 하세요. 2월 달에 13월에 월급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온다고요? 연금 좀 가입해요.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 가입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900만 원까지 계좌를 하면 그 연말에 세액공제돼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대부분 다 연말정산 받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받은 돈을 갖고 많이 빠진 걸 더 사주면 그것도 또 비율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저평가된 자산에 대한 적립투자를 해나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손실을 거의 보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기록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 여러분 꼭 자산 배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대별로 투자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면 좋은 이유가요. 간단해요. 호르몬 때문입니다. 20대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에 여러분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맛보증 써서 대출 받아서 그걸로 주식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아니 망했지. 월급 차압 직전까지 갔으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 또는 어디 급등주를 잡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확신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 20대 때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안전하게 그리고 투자의 기본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아요. 그럴 때 하면 좋은 방법이 바로 반반 적립 투자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매년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정이에요. 매년 1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50만 원은 어디? 한국 주식.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 안전자산이잖아요. 이런 자산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프레자일하다. 불황일 때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불황이 올 때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작년 보세요. 2022년. 어때요? 한국 종합주가지수 3,300에서 2,100 갈 때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 1,400원 가는 거 맞죠? 그때 달러 들고 있었으면 환차익이 생겨서 우리나라 원화 자산 보면 얼마나 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저평가된 걸 사면 되죠. 이런 식으로 198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다고 가정하면 약 한 2억 3천, 2억 2천까지 불어나요. 이게 바로 적립투자와 리밸런싱의 매력이죠. 이렇게 투자한 원금 대비 뒤로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굴어나가는 거죠. 물론
여기에 다 제가 배당을 재투자하고 이자는 또 이자소득세 다 낸다는 가정을 갖고 했지만 만일 이 사람이 연금계좌나 IRP 계좌를 가지고 ISA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이보다 훨 적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수익은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2030 특히 20 회사 생활 처음 시작하고 돈 좀 벌기 시작하면 지르고 싶은 생각 드는데 일단 그때 개인연금, IRP 이런 계좌 열어가지고 ISA도 좋고요. 열어서 세금 안 내며 적립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기법에 한번 빠져보시면 투자의 기초를 잡는데 이 반반 투자법이 정말 좋습니다. 한국 주식은 뭘 사야 되나요? 미국 국채는 뭘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장지수 펀드 사면 됩니다. ETF라고요, ETF. KB에서 만든 KB스타 상품을 사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 사도 돼요. 코덱스, 뭐 코세프, 뭐 타이거 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수료 제일 좋은 걸 사면 되고요. 자, 그럼 상장지수 펀드가 뭐냐? 주식처럼 매매 가능한 펀드다. 그리고 수수료는 되게 싸요. 제가 투자하는 펀드들은 0.1% 이하의 연간 유지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저는 투자를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싼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주식 또는 국내 주식, 뭐 해외 채권 어렵지 않아요. 해외 채권도 역시 미국 국채 ETF 사면 되고요. 한국 주식은 코스피 200 ETF 사면 되죠. 수수료도 좋고 또 장기 성과 나쁘지 않아요. 미국 국채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은행 가서 미국 공사채 펀드 가입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이제 조금 환매할 때 뭐 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두 번째,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한국에 상장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상장돼 있는 ETF, 미국 국채 ETF가 한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사고요. 세 번째, 해외 증권 계좌도 열어봐야죠, 그죠? 그래서 해외 증권 계좌 열어서 테슬라만 사지 말고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들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IEF라든가 TLT 같은 거. 이런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도 투자하기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지난 23년 동안에 5번 정도 손실 났는데 그 최악의 성과도 2008년에 뭐 마이너스 9%인가 10%인가 그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안정적인데 지루하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110만 원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반반 투자하고 10만 원 한번 주식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1년 지나고 꼭 좀 체크해 보세요. 내가 주식한 성과랑 반반 적립 투자 성과 중에 누가 낫나? 저도 잘 못 이겨요. 그만큼 개별 종목이 어려워요. 저도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제가 개별 종목 투자해서 인덱스 이긴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시장이 복잡게 너무너무 많은 요인들이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한다는 건 알지만 당장을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아노미의 세상이라는 것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를 위한 투자법은 투자 3분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 자산을 3분의 1씩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30대에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30대 때가 제일 연봉이 많이 뛰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업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해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투자의 경험도 쌓였고 돈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나는 좀 리스크 관리가 이제 될 것 같아. 그러면 전체 자산 300만 원을 저축한다고 치면 100만 원은 한국 주식 똑같아요. 100만 원 미국 국채까지 똑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하는 거죠. 미국 주식. 80년대는 한국 주식이 세계에서 제일 좋고요. 90년대는 미국 주식이 세계에서 제일 좋고요. 2000년대는 다시 한국이나 중국 주식이 세계에서 제일 좋았고요. 2010년대는 미국이 좋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 어느 시장이 더 좋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다 사면 되잖아. 자, 이 전략의 좋은 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에요. 수익률이 높겠죠. 시장이 오를 때 좋아요.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뭐예요? 달러예요. 2022년 우리 봤죠? 환율 급등할 때 주가 폭락하는 거 봤죠? 근데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면서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 1980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100만 원씩 투자했다. 지금 얼마? 4억 2천. 그럼 1000만 원 투자했다면 40이요. 저 같으면 대충 한 20년, 15년 투자하다가 접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 파이어 하는 거죠. 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이 전략은 또 지난 20년간 마이너스 난 게 딱 3번밖에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반반 투자는 5년인데 반반 투자는 손실이 기록한 해가 5년인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를 투자한 투자 3분법은 마이너스가 3번밖에 안 나요. 왜 그렇죠? 달러 자산이 3분의 2. 그래서 반반 투자 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달러 자산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전략을 한번 써볼 만하죠. 게다가 다달이 월급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더 많이 투자하면 되잖아요. 적립도 쉽게. 아주 좋은 전략이다.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에 투자할 때 H 붙어 있는 거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환해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환율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고 싶죠. 근데 환율의 변동을 해지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군다나 환해지에 간혹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환해지를 하는 ETF들이 수수료를 좀 받아요.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그럼 박사님 그러다 환율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그걸 예측할 능력이 있으면 자산 배분 왜 하냐고요. 오링하면 되지. 안 되니까 30년 차 이코노미스트도 자산 배분하는데 자꾸 예측하려고 들지 말자고요. 많이 빠진 걸 좋다 어와둥둥 해야지. 이게 더 오를 것 같은데 배팅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하면 다들 SNS에 인스타에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기 성공한 것만 올린 거예요 전부. 실패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그 실패를 줄이는 게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다. 잊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TR 붙은 거 사세요. 토탈 리턴의 약자인데요. ETF 중에서도 TR 붙은 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뭐냐면 배당금을 지급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그 배당금 받아서 우리 치킨 사 먹잖아요. TR 붙은 게 좋아요. 그리고 미국 국채도 살 때 선물 붙은 거 사요. 국채 선물 붙은 거 사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역시 똑같아요. 이자 나오는 걸 다시 재투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국채 선물 붙어 있는 거랑 코스피 2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토탈 리턴, TR 붙은 거 이런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략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빠지는 애들이 출연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달러를 들고 가고 그때를 대비해서 미국 국채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들어맞는 전략은 없어요. 이 전략도요 2022년에 마이너스 2%인가 1%가 났어요. 손실은 적었지만 손실이 났어요. 근데 완벽하게 마이너스 손실을 다 피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냥 은행 예금 드는 게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처럼 고금리일 때도 3.5%가 고작인데 그 정도 수익에 우리가 만족 못하면서 안정은 추구하고 싶으니까 자산 배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장에서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20년에 3번 마이너스 나지만 그 마이너스 폭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으면 견딜만 하지 않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면 8%가 넘어요. 모든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최강의 성과를 기록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